예, 지금 이제 이재명 도지사가 경찰에 출석한 이후에 살짝 여진이 나오고 있는데 그 여진 중에 대표적인 거는 좀 이상해요. 그러니까 오랜 시간 동안 분당 경찰서 같은 데는 이재명 지사와 척을 졌을 거란 말이에요. 이명박 박근혜 거치면서 아직도 해결 안 되고 있다는 뭐 선거법 위반 뭐 4년 전 거. 그러니까 서로 간에 이제 감정이 이제 계속 부딪히는 거죠. 그리고 분당 경찰서 입장에서도 뭐 그게 어떤 감정이 없더라도 경찰서라는 건 그런 거예요. 경찰서장은 바뀌는데 수사관들 이런 사람들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그 경찰서에서 부서만 바꿔가면서 막 일하는 경우가 많죠. 특히나 이재명 도지사가 성남 지역에서 변호사 활동을 하는 그때부터 사실 이재명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좋은 감정을 갖기는 힘들었을 거라는 건 이해해요. 여러 가지 이제 비밀 활동을 하다 보면 그 공권력에 대해서 대항하는 일이 많아지잖아요. 그러면 경찰하고 이제 대치하는 상황도 많았을 테고 그 과정에서 경찰 내부에서 이재명이라는 이름이 좋지 않은 평가를 통해서 계속 유통되는 경우가 훨씬 많았겠죠. 그럴 거예요. 아마 뭐 명색이 변호사였거나 또는 뭐 시장이었을 경우에도 보면 그런 식으로 많이 부딪혔을 가능성이 있는데 이번에 일단 그것부터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김부선 씨 사건 관련한 거 검찰로 이제 이관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건의 발단은 김부선과 강영석이 여기 이재명 관할이라서 우리 못 믿겠다 해서 이제 직접 서울 서부지청에 고소를 하죠. 그래서 지금 분당경찰서가 이 사건을 검찰로 이관한다 이건데 사실은 이게 지금 경기도 대변인의 이야기에 보면 정확하게 나오는데 유죄 추정의 비정상적 비상식적 행태를 보이며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 여배우 스캔들에 대한 불기소 처분 이유를 혐의 없음이 아닌 검찰 이관이라고 둘러대는 것이 대표적이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검찰이 송치를 할 때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를 했다는 게 정확한 팩트인데 그걸 여러 가지 말을 비틀어가지고 그렇죠. 여러 가지 혐의가 있지만 검찰에서 판단해 줄 것이다라는 뉘앙스로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아도 이재명 지사가 출석하기 전에 변호사 출신 경찰을 4명 포함해가지고 30명 정도의 특별수사단이 만들어졌는데 이게 사건의 종류로 보면 30명 정도가 달라붙어서 수사할 사건도 사실 아니거든요. 변호사가 4명이나 붙었다면. 이재명 지사와 출석한 날로부터 법리 공방을 한 게 아니고 이미 6개월 전부터 그걸 조사해왔다는 거예요. 변호사 출신 4명의 경찰관이 포함된 30여 명의 특별수사단이 수사를 해왔는데 한 가지도 발견한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벌어지는 모든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한다면 나라가 참 평화로울 텐데 왜 이렇게 골라서 선택적으로만 열심히 하는 줄 모르겠어요. 이건 정권의 문제는 아니고요. 100% 정권의 문제가 아니고 일단은 경찰이 받는 전방위적인 압박 그리고 같은 당에서도 이재명 도지사의 라이벌이라고 부를 수 있는 어떤 또 다른 세력들이 같이 맞물리면서 근데 이재명 도지사가 이제 이런 데 있어서요. 이제 뭔가 좀 화합적인 캐릭터였다면 똑같은 방식으로 그게 돼야 되는데 원래 수년간 깔아놓은 밑밥이 악평 밑밥. 그렇지. 그러니까 왜냐면 이게 사람 인맥 관계가 있다 보면 그러면 이런 경우가 있어요. 한쪽에서는 상대가 도지사니까 언론 플레이를 또 해. 그리고 도지사 입장에서는 그쪽 사람들에 가서 내가 이미 이제 와서 뭐 같이 술 마시며 노닥거릴 만한 꽁냥꽁냥 할 만한 관계도 아니니 서로 간에 그런 식으로 주고받는 관계인데 지금은 분당경찰서가 좀 하는 행태가 비겁하다 그럴까요? 그 이야기 아니에요. 그 과정에서 아무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했으면 무죄인 거고 유무죄를 판단할 수 없다면 무죄 추정이 원칙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찰은 지금 유죄를 추정해놓고 수사하고 있다 이렇게 불만사항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무죄 추정이 맞는 거죠. 그런데 이재명 지사가 지난번 경찰서에 출석을 할 때 이게 촛불 경찰이 맞냐 이 말에 대해서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 지금 상황에 대해서. 근데 그 촛불 경찰이라는 거는 촛불 정부를 비판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백남기 농민 사태가 일어났을 때의 경찰이 그때의 경찰과 지금의 경찰은 정말 달라졌잖아요. 일단 태도부터 바뀌었고 차벽도 달라지고 네 청장도 바뀌면서 사과도 하고 그러면서 바뀌었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은 정권에 따라서 경찰의 태도가 바뀌면 안 되는 것인데 사실 그때는 정말 잘못했다는 걸 인정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정부가 바뀌고 시대가 바뀌었으면 경찰도 그렇게 나가야 되는데 말씀하신 대로 경찰 안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이 바뀌지 않다 보니까 똑같이 하던 짓을 계속 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를 공격하는 말? 그건 아니죠. 전혀 아니고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촛불이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뭐 관료주의라든지 이런 거. 그러니까 바뀌지 않고 있는 하부 조직들은 대체 니들 뭐 하는 거냐. 문재인 정부는 촛불 정부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비틀려고 생각하면 끝없이 비트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근데 수사 상황이 실시간으로 노출되고 김혜경 씨 조사받을 때 노출되고 이런 것도 있었고 이런 과정들 속에서 지금
뭐 여러 가지 논란들이 계속 여전히 좀 나오고 있는 건데 전체적인 평은 이런 겁니다. 이재명 지사가 더 이상 안 나가겠다고 했거든요. 나는 조사 받을 거 다 받았다. 그러면 털었어요. 경찰 입장에서는 뭐 언론이 나오는 거 보면 한 번 정도 더 나왔으면 좋겠는데라고 얘기한다는 건지 그 자체가 저는 언론 플레이라고 생각해요. 이게 업무상 사실 확인하거나 뭐 대질 신문을 하거나 여러 가지 절차상 필요에 의해서 출석이 한 번 더 필요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일이 있으면 이재명 지사도 변호사였고 경찰 조사를 처음 받는 것도 아닐 거잖아요. 여러 가지 자신의 의뢰인을 위해서 같이 그 조사에 협력한 적도 많을 거기 때문에 전체적인 프로세스를 다 알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정도 사실 확인이 됐으면 더 이상 불필요하다는 거를 아니까 더 이상 출석할 필요가 없다고 천명을 한 거고, 경찰에서는 이미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으면 이제 자신들도 혐의를 못 찾았다는 뜻이거든요. 경찰이 불기소 의견을 내든 뭐 기소 의견을 내든 검찰에서 다시 한번 판단을 하고 검찰이 기소 여부를 판단하는 거기 때문에 경찰의 그 불기소 자체의 의견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래도 경찰도 법적 조직이기 때문에 법률 전문가로서 의견은 내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수사를 해보고 나니까 아무것도 모르겠으니까 검사님들이 판단해 주세요. 이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불기소 의견이라고 해서 검찰에 사건을 넘겼단 말이에요. 근데 다시 뭐 출석을 한 번 더 필요하다, 뭐 필요할 수도 있다라고 뉘앙스를 깔아놓는 것 자체가 너무나 정치적인 어떤 뉘앙스가 깔려있다고 밖에 볼 수 없죠. 그러니까 이를테면 이런 거야. 경찰서에 출석을 하면 뭘 물어보겠어요. 여러 가지 사건이 다 겹쳐있다 그랬잖아요. 무슨 사건과 관련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근데 경찰이 이제 더 물어볼 만한 것들을 30명이나 투입해가지고 6개월 동안이나 수사를 했다고 하면 뭔가 물어보고 싶은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실체가 없으면 물어볼 수 있는 질문의 항목은 많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트위터 같은 데서 제기됐던 의혹들을 경찰들은 긁어와서 물어볼 수 있어요. 그럼 안 했다. 나랑 관계가 없다. 또는 뭐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로 이러이러한 사실관계 때문에 그 뭐 조폭 연루설 같으면 거기에 뭐 이렇게 주게 됐다. 나는 상관없다. 이런 식으로 대부분 다가 아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간에 쉬는 시간에 나와서 이야기하는 부분들 속에는 자신감이 막 배어있는 거야. 어떤 자신감이냐면 경찰이 30명씩이나 변호사 4명까지 동원해가지고 수사를 했는데 찾아낸 게 없는 거죠. 찾아낸 게 없으면 뭐예요? 벌어지지 않은 행위일 가능성이 높은 거죠. 거기서 이제 서로 간에 엇갈리는 건데 이거는 분당 경찰서와 이재명 도지사 간에 굉장히 오래 묵은 사감들이 좀 작용하는 부분이 저는 있어 보입니다. 스타일이 그런 거라니까요. 아이고 반갑습니다. 뭐 자 우리 잘해봅시다. 뭐 이런 그런 캐릭터가 아니야 이 양반은. 저쪽에서 그렇게 나오면 같이 한번 붙어보자 이런 캐릭터에 좀 가까워서 그걸 바꾸시라니까. 그것만 좀 바꾸면 참 좋은 정치인인데. 그래서 지금 경찰은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고 하면 사건을 외부에 노출시키면서 언론 플레이를 한 이유가 뭐겠어요? 우리가 드루킹 특검에서 봤잖아. 속 내용이 별거 없죠. 그럼 언론 플레이를 통해서 여론 재판을 시작해요. 그 스킬은 노무현 대통령 돌아가신 것도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경찰이 어떤 사건이 아무리 사회적 여론이 반향이 있더라도 그 사람이 안 했을 가능성이 높은 무죄 추정의 원칙에 의해서라면 물론 국민의 알 권리라는 부분도 분명히 있긴 합니다만 그게 국민의 알 권리에 얼마큼 해당되나. 예를 들면 내가 조폭 연루설이 그렇다니까요. 그렇게 해서 이재명이 얻은 게 뭔데? 국민들은 뭘 얻었을까요? 그러니까 의혹 제기를 다 해당 사건에 어떤 의제를 놓고 수사하기 시작하면 그 정치인은 사실은 죽는 거예요. 여론 재판으로. 근데 막상 6개월 동안이나 수사를 진행했다고 하는데 사실상 나온 게 없어. 그러면 이제 여기에 이제 그런 게 달라붙는 거예요. 이재명 기가 막히게 은폐해놨구나. 흔적도 없이 사라졌구나. 네. 뭐 이런 거예요. 내가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김부선 사건도 그런 거야. 제가 들은 이야기예요. 직접 본 건 아닙니다만 그 이야기를 직접 들은 사람하고 그러니까 한 다리밖에 안 건너진 이야기야. 왜곡될 일이 없어. 김부선 씨가 어떤 드라마에 출연하기로 돼 있었대요. 저연극으로. 그 캐스팅 과정에서 PD가 이제 출연자들 만나는 경우 있잖아요. 네. 어디를 들어갔는데 김부선 씨가 그 PD한테 대마초 같이 하시려고 그러더라는 거야. 그래서 그 PD가 나는 대마초를 피울 생각이 없다고 이제 나왔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이후에 뭐 어찌어찌 해서 그 드라마가 엎어졌다는데 그후로 몇 년이 지나서 우연치 않게 김부선 씨를 또 어떤 자리에서 만났다는 거예요. 김부선 씨가 자기 지인한테 이 PD를 소개하면서 이렇게 하더라는 거야. 나하고 같이 대마했던 PD야. 나 도대체 어느 포인트가 재밌는가? 계속 기다리고 있었는데. 전 들은 이야기고요. 이게 또 뭐 고소고발로 지달을지 모르겠는데 실제로 그 사람의 정신세계를 볼 수 있는 어떤 그런 상황 아니겠어요? 그런 사람하고 엮이면 진짜 미치는 거거든요. 뭔가 상상만 해도 내가 저 사람과 뭔가 같이 하고 싶다는 상상만 해도 사실로 변하는 거네요. 무섭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송동일 방송 등에서 이제 이재명 도지사 사건은 이제 사실상 끝난 게 아닌가라는 예상 같은 걸 비슷하게 해봤잖아요. 예. 많은 분들이 악플을 정말 이렇게 고맙게 달아주시더라고, 악플을. 나는 근데 그 악플이,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여기서 이제 그 사람들이 제기했던 이재명 악마화에 쭉정이들이 다 떨어져 나가는 거라고 봐요. 조폭 14살. 우와, 그것이 알고 싶다가 이재명 조폭과 연관되어 있는 진짜 나쁜 정치인을 이야기했어. 온라인 난리가 났죠. 그리고 그 다음에 뭐가 일어났습니까? 실제로 연관되어 있는 거 하나도 없어. 그냥 다 의혹일 뿐이야. 예. 직접적인 연관성이 단 한 가지도 없다고. 그러니까 조용히 이제 그 사건에서 비난했던 거, 온갖 악플 달았던 것들을 또 조용히 붙이죠. 그런 스킬로 쭉 가다가 지금 그나마 남아있는 게 정의를 위하여 계정인데, 나도 몰랐는데 오늘 처음 알았어요. 김혜경 씨는 자기 이니셜을 HK로 쓰지 않는답니다. HG로 쓴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생각해보세요. 지금 여러분들의 성과 이니셜을 생각해봤을 때, 예를 들면 옛날에는 광주 그러면 K를 썼어요. 예. 김씨도 킴 이렇게 부르는 게 맞죠. 그 사람들. 그러니까 예. 내가 이걸 예전에 뭐라고 비판한 적이 있냐면, 외국인의 발음에 맞게 표기해놓은 거에 지나지 않아. 우리가 실제로 부르는 건 김인데 왜 킴이라고 쓰냐고. 그래서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바뀌었죠. 광주는 지금 가면 G로 시작해요. GWANG 이렇게 시작한다고. 부산도 그랬잖아요. 네. 옛날에는 푸산. PU였는데 지금은 BU로 바뀌었죠. 근데 자기가 평생 써오던 이니셜을 김혜경 할 때 HK가 아니고 HG를 쓴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렇게 써오는 거 바꾸기 쉽지 않아요. 여권 같은 데나 영문 이니셜 들어가잖아요. 예. 또는 카드에도 들어가면 내가 신청할 때 내가 실제로 쓰는 이니셜로 신청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최근에 그런 이야기를 들어서 HK여서 내가 김혜경임을 암시하는 듯한 아이디를 쓰는 것도 미친 짓이지만 김은국. 그러니까 HG나 HK나 다 김은국 맞네. 그렇네. 김은국도 HK 김이네요. 그러니까 자기 이니셜을 만약에 근데 우리가 아이디 만드는 과정을 온라인 생활을 오래 해보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대체적으로 이렇게 해요. 여러 가지 아이디가 막 중복되기가 싫어. 그래서 대체적으로 보면 지금 많이 좀 없어졌지만 옛날에는 모든 사이트에 같은 아이디가 있을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의 동일 아이디를 쓰잖아요. 근데 똑같은 아이디가 있으면 앞에 뒤에다가 1년 번호를 또 붙이지. 뭐 01, 02 뭐 이런 식으로. 예. 그런 방식으로 아이디를 만들어가는 과정이 있어. 그러니까 자기네들은 지금 정의를 위하여를 입증해내는 방식. 근데 그거의 핵심적인 뭐가 있냐면 내가 김혜경이라는 이름으로 지메일을 만들어. 그래가지고 그 지메일로 연동되는 트위터나 SNS 계정을 네. 만들어. 그리고 이게 김혜정이라고 인정해버리는. 그건 나도 할 수 있는데 정우성. 근데 이게 이분들이 계속 이렇게 어떤 확신에 빠지다 보니까 예. 그 확신을 주체하지를 못하고 이제 특히 오늘 그 성동일 방송에 나갔던 이재명의 미래 그 방송에 그 내용을 갖고 굉장히 많은 분들이 오랜만에 새날에 대한 악플을 엄청 달아주셨더라고. 감사합니다 진짜. 다 안 듣는 척하면서 듣고 있었어. 아니요, 차라리 그분들은 고마워요 저는. 예. 듣고 악플 달면 고마운데 그런 분위기가 있다고 하고 이제 트위터 같은 데서 보고 와가지고 듣지 않고 악플 달면 분명히 핀트가 달라져. 그럼 딱 우리가 보이잖아. 이 사람은 예. 듣지 않고 악플을 달았네. 이게 보이잖아요. 근데 그 쓰는 사람은 얘들을 모르겠지 하고 이제 달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게시판 관리하면서 제일 그게 화가 났던 게 그런 지점이었어요. 무슨 논란이 나면 어떤 논란이 난 방송을 듣고 또는 거기에 대한 해명을 듣고 댓글 달아주면 좋은데 전혀 듣지도 않으면서 그런 악플들을 계속 달아대더라. 뭐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습니다. 어쨌건 이재명 도지사에 대해서는 사실상 대세는 끝났어요. 더 이상 나올 게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정의를 위하여 같은 부분은 우리가 지금 언급을 안 하고 있는 부분이 관련된 수사를 했다고 했잖아. 그래서 지난주 성동일에서 뭐 원정기사네 뭐래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또 발표가 나오겠죠. 발표가 나오면 그 이야기를 해드리는 건데 이제 이 사람들은 지금 올인하고 있어요. 정의를 위하여는 김혜경이다 또는 이재명이 같이 쓰는 아이디다라고 올인하고 있단 말이에요. 나머지 부분은 자기들이 지금까지 말도 안 되게 막 악플 달아댔던 부분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전부 다 지금 안 그런 척하고 있단 말이에요. 나는 그런 적이 없다는 것처럼. 근데 그 팟빵 시스템이 재밌는 게 과거 댓글 이력이 다 나오잖아요. 다른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게 공개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시스템을 몰라서 그렇게 뻔뻔하게 구는 건지 알고도 그렇게 한다면 정말 존경스러운 건데 하여튼 자신의 과거에 내가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와 상관없이 매일매일 새로운 마음으로 살아나가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참 존경스러워요.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들의 생각이 난 다 틀리다고 생각하진 않아. 태도의 문제지. 아니 민주당에 이상한 의혹이 있는 정치인이 있다는 게 본인들한테 기분 나쁠 수 있어요. 그건 정치적 견해로서 공감한다니까. 그런데 내가 말씀드렸잖아. 왜 니들은 이재명만 쉴드 쳐? 아니라고.
난 민주당 정치인들 대부분 다 실드 쳤어요. 예. 그러니까 당신네들은 이재명만 깠잖아. 우리는 모든 정치인들을 실드 쳤다고. 그 차이를 그냥 인정하면 돼요. 근데 어디 트위터 같은 데서 갖고 김혜경을 입증하는 과정을 보여주는 뭔가 이렇게 게시판장에 쭉 보면서 야 이건 이재명 부인이 확실해. 이 확증만 가지고 대화하지 마시라고요. 객관적으로 봤을 땐 누구나 가능한 스킬을 갖고 악마 한 명을 더 악마화시키기 위해서 계속 그랬는데 내가 하다 보니까 김무성 건도 그렇고 등등도 그렇고 의혹은 많이 제기됐지만 실제로 이재명이 잘못한 건 별로 없구나라고 느끼시면 거기서 탈출하세요. 그게 인간적인 거지 계속 우리 말이 맞다고 증명하려고 다른 팟캐스트에 민주당 정치인 그냥 보호해 주려고 노력하는 그게 누구든 간에 그 게시판에 와가지고 악플 달면 좋냐 이거예요. 듣지도 않고 댓글 다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리고 심각한 명예훼손에 해당되는 분들은 우리 게시판 영구적으로 쓰지 못하게 해드릴 거예요. 오늘도 뭐 엊그저께도 보면 이런 게 있어. 어떤 나쁜 이미지를 더 씌워야 될지 몰라서 그러는 건지 모르겠는데 새가 나른다 방송이 뭐 어떤 경우는 뭐 1시간 20분 30분까지 나가죠. 한 회에. 근데 1시간 10분짜리 방송에 우리 광고가 20분짜리라는 거야. 명백한 거짓말이거든요. 그 중에는 이제 공익 광고도 있고, 뭐, 영세 자영업자분들 무료로 해주는 광고도 있고, 등등등 해서 실제로 내가 갖고 있는 생각은 방송 전체 시간에 10% 이상을 넘어가면 안 된다 해서 내가 광고에 TO라는 걸 만들었어요. 무슨 내가 광고심의위원회 무슨 규정에 뭐 위반되는 방송을 해야 돼 말아야 돼 그런 방송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내가 자발적으로 광고가 너무 많으면 힘들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청취자분들이 힘들다고 생각이 들어서 만들었는데 악의적으로 와서 막 실제로 우리 광고는 약 7분 정도에 다 합쳐서 그러니까 약 7분 정도면 끝나. 그러니까 막 예를 들어서 70분짜리 방송이면 그게 7분 정도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다가 광고가 어쩌다는 등 여러분들은 우리 역사를 잘 모르시니까 또 와서 악플 막 달아요. 우리는 여러분들처럼 막 돈 벌기 위해서 광고 많이 내는 게 아니에요. 방송 유지하려고 광고를 하는 측면도 있지만 저는 기본적으로 연대입니다. 여러분 상상 못할 게 있어요. 우리들의 광고비와 연대 차원에서 외상 광고도 있고요. 공익 광고도 있고요. 그렇게 열심히 하면 누군가가 쳐와가지고 광고가 20분씩이나 달렸다. 종편도 있잖아요. 10%가 훨씬 넘어요. 1시간 중에 광고 비율이. 근데 종편이나 지상파보다 훨씬 낮은 비율로 하고 있다고. 우리 광고비가 그 사람들 받는 것처럼 해당 몇천만 원씩 받습니까? 거기다 그렇게 댓글을 달면서 양심에 꺼리끼는 거 없고. 근데 그걸 내가 고소할 수 있어. 허위사실을 말하고 있잖아. 시간이라는 게 딱 정해진 게 있잖아요. 네. 내가 방송 전체를 만들면 중간에 광고를 삽입하면서 그래픽을 보여주고 싶더라고. 어디에 얼만큼 정도 비율로 들어갔는가. 방송이 너무 재밌어서 그런 거야. 무슨 말이냐면 한 15분 20분 열심히 달렸어. 이건 3분처럼 느껴지고 광고는 엄청 길게 느껴지겠지. 직접 재보든가. 합리적 추론입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야기가 좀 길어졌는데 이재명 도지사에 대한 부분은 점점 사그러들고 있다. 그리고 지금 분당경찰서는 뭐 이재명 도지사가 뭐 다 잘했다 이런 느낌은 내가 정확히 상황을 다 모르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 없지만 분당경찰서는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에 구원이 있을 걸로 추측이 된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 알겠습니다.